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연일 상승을 거듭하면서 370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이제 러시아가 달러 결제가 막히면서 원유 구입을 위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대안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 심리가 또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들, 특히나 우리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비트필스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 2주 동안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초반에는 준 메이저급 코인들이 높은 펌핑을 보여줬고, 거기다가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들에서 현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순환 랠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앞으로의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박스권 상당인 5천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추세선 5,300선 지금 다다르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양방의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나눠볼 예정이고, 아무래도 개인 코리니 분들의 입장에서 또 전략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슈들이 많은 만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비트필스님까지 만나 뵙고요. 코인 트레이너님도 만나 뵈야겠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들 이제 수급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비트코인 먼저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기존에 삼각 수렴 부분에서 어센딩 이제 삼각 수렴으로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상단 터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제 완벽하게 조금 불장이다라고 제가 기존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45K 부근까지는 아직 한 1K 정도, 약 1,000달러 정도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매일 조금씩 올라가주는, 안정적으로 조금 상승해주는 이런 추세라면은 조만간 정말 이제 화끈한 불장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알트들 순환 펌핑 와주고 있는데, 비트 우선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조금 낮아지면서 지금 알트들 굉장히 많이 순환되고 있고, 지금 근데 모든 알트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알트 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 좀 취하고 여기서 어떻게 물을 탈 것인지, 괜찮은 종목은 뭔지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지만,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과연 이 전문가분들은 어떠한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그런 정답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 이슈 흑과 백 시간입니다. 일단은 뭐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습니다만, 악재가 나올 때는 꼭 나만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좀 좋지 않은 소식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악재 이슈부터 우리 비트필스님께서 첫 번째 이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성보다도 호재성이 많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슈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슈 내용으로는 이제 싸이월드 Z에서 이제 자신들의 회사죠, 이 싸이월드의 앱이 애플의 앱스토어에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싸이월드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불과 이틀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싸이월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싸이월드는 현재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현재 이제 유저 수가 적고 활동이 적다 보니까 기업성이 좀 떨어지는 저조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가 왜 싸이월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설명해 드려 본다면, 현재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제 메타버스의 개발성, 확장성, 그리고 이제 기획성을 읽어 나가겠다라고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밝혀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이제 앱 출시를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신뢰도가 저조해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놓여 있었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러한 호재로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전망이 밝을 것 같다라는 호재 기대성이 되는 호재성 이슈가 되겠는데 일단 이제 기존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싸이월드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달코인과 같이 도토리를 인용해서 코인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ICO를 통해서 이제 여러 큰 투자 자금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코인이 상폐까지 되는 이제 코인으로서도 신뢰성이 저조해졌던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클럽이 있죠. 사이클럽하고 코논 코인이 있는데 현재 이제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점도 살펴보자고 한다면 일단 활동하는 유저 수는 적지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유저 수가 많고 이제 인지도도 높다 보니까 이번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런 개발성을 진짜 눈여겨 봐준다. 그럼 신규 유저가 많이 가입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코인으로서 가치성이 조금 튀어나와 주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호재성 같은 이슈를 가지고 왔냐 말씀드려 본다면 현재 코논 코인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불과 7일 전에 이제 7일 전부터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으면서 무지성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불과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코인으로 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데 오늘의 이런 호재성을 보시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성을 타실 때는 이제 이 호재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부터 타시는 게 아니라 이 호재 이후에도 나올 만한 호재가 있는지 그걸 유념해 보시면서 타시길 권유드리고자 오늘 이러한 이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악재 이슈에 대해서 좀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악재인 것 같기도 하고 이슈에 대해서 비트필승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싸이월드, 뭐 M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Z세대는 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활동성이나 유저 수가 굉장히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메타버스 분야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서 관련된 또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이자 호재 이슈 저희가 첫 번째 코인 이슈 흑과 백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악재 이슈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오늘부터 이제 시행된 이제 트래블룰 관련해가지고 악재입니다. 오늘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기존부터 누누이 말이 많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엉망인 이런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주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엄청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지금 뭐 트래블룰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업비트에서 뭐 바이낸스는 전송이 가능하냐,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는 뭐 전송이 가능하냐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25일부터 이제 한다고 공지를 띄웠는데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빗썸 그리고 업비트에서 뭐 코인원 업비트에서 이제 코빗 이렇게 지금 전송이 안 됩니다. 왜 전송이 안 되냐면 업비트는 자체 시스템 람다 256 요거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베리파이브스라는 분산 프로토콜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달 뒤에 이제 업비트에서 뭐 빗썸으로 나의 알트코인을 뭐 보낼 수 있고 업비트에서 빗썸에서 업비트로도 마찬가지로 한 달 뒤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 룰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달 뒤에 가능합니다라는 이런 공지가 떠버린 건데요. 이렇게 될 시에는 이제 우선적으로 가두리 펌핑 이런 게 좀 가능하고요. 지금 업비트 만약 공지사항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봤는데 약 뭐 송금 같은 경우 테넨템, 뭐 프라뱅, 비블로, 캐셔레스트, 뭐 고팍스, 뭐 에어프로빗 뭐 이렇게 약 8개 거래소와 이제 뭐 해외 3개 거래소 요 정도만 지금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 시세 차익을 이제 거래소 간 이제 송금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 굉장히 이제 뭐 강하고 이제 역푸 최근에 이제 또 역푸가 있었던 그런 종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격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갑만 조금 다쳐도 이렇게 가격 가두리 펌핑 바로 올라버리고 이런 시장에서 트래블룰 굉장히 좋은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미리 준비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 많이 혼란을 준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가두리 펌핑 관련해가지고 또 투자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트래블룰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조금 빨리빨리 조금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시행착오 겪기에는 이미 그간 준비해온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또 보시면은 게임 관련 코인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비트필승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싸이월드 클럽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또 다시 바꾸면서 코넌이 갑자기 뭐 급상승하는 등 요즘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지만 그냥 코인만 일단 발행해 놓고 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게임 업계 게임 관련 코인들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정말 게임 자체는 너무 허접하고 막상 해보면은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게임들을 언급 드릴 수는 없지만 막상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허접하고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해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미없다. 이거는 그냥 이제 돈 벌기 위한 그런 게임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게임 업계에서 요즘에 뭐 메타버스, NFT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돈이 된다라고 해서 게임을 코인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뭐 네오핀 코인이 발행을 하고 컴투스도 자체 코인 이제 C2X 뭐 그리고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MBX 같은 경우 뭐 유통을 시키고 뭐 코인원 이런 데서 거래를 시키고 있는데 막상 그 게임에 있어서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IP 쪽에 개발 투자를 더 하는 게 아니라 게임 관련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 매매 차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잡는 이런 식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매출을 이런 식으로 잡다가 이제 그게 선수 수익으로 바꿔가면서 부채로 변환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 관련 업계에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P2E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문제 체크를 먼저 하고 나서 조금 투자자 옥석 가리기가 먼저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게임이 정말 이제 좀 괜찮은지 정말 앞으로 좀 미래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메이드가 굉장히 많은 선례들을 남겨주고 있죠. 뭐 회계장부 관련해서 회계장부 관련한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 의무가 없죠. 하지만 이제 뭐 상장돼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공시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에 있어서 위믹스 코인 관련해 가지고 유통 물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공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례를 만들어 주고 있긴 하지만 이걸 판돈으로 지금 뭐 빌딩을 세우는 등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잃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회사들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뭐 네오위즈 방금 언급드린 넷마블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 위메이드의 이제 선례를 보고 조금 배워가지고 피드백 받아가지고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발행한 코인들 가격 관리도 잘하고 안정적인 생태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리플 관련 조금 악재인데요. 지금 IBS 국제 공통 CBDS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CBDC 개발은 기존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 방향성을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뭐 CBDC 발행하니까 미국도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발행하는데 지금 보시면 IBS 국제 공통 61개의 이제 국제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CBDC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덤바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될 시에는 지금 우리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송금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송금용 널리 쓰이고 리플 같은 경우 보낼 때 정말 1리플만 이제 수수료로 지불하면 될 정도로 정말 간편하고 빠른 속도 이런 걸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CBDC가 개발이 된다면 리플이 뭐 지금 뭐 증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CBDC랑 과연 경쟁을 했을 때 리플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리플 홀더분들한테 조금 악재인 이슈이지 않을까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CBDC 발행을 한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 굉장히 조금 위태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체안으로 CBDC가 지금 발행이 된다라는 식으로도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양호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같이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테더 그리고 테라 굉장히 트루 USD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쓰이잖아요. 다 쓰이다시피 CBDC도 우리가 화폐를 쓰는 단위 한 가지로 앞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 홀더분들한테는 조금 악재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전체 블록체인 시장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인 이런 뉴스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악재에 대해서 한 3가지 이슈로 나눠서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코인 이슈 흑과 백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코린이 분들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 챙겨보기 어려울 텐데요. 저희 방송 이 시간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이 시간 12시 함께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악재를 다뤄보는 시간까지 저희가 다뤄봤고요. 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다음 전문가님 비트필스님을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러시아 의회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거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3%가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가져봐야 될 관점 3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잘못을 가하고 있는 나라 이 러시아가 회피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면 안 좋은 사례가 아니냐, 악재가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폐, 그러니까 종이화폐에서도 돈 세탁 그리고 이제 검은 돈, 뒷돈이라고 하죠. 검은 돈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 암호화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노드를 통해서 수면상의 거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성은 조금 저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일단 뭐 전쟁이 나면 서버가 마비되면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가 이제 화폐 혹은 자산으로서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전쟁통에 있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러시아만 보더라도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화폐의 개념 자체가 돈으로 찍어내서 그게 화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국가들이 이제 믿음, 신뢰를 기반으로 된 종이가 화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저조하다 보니까 은행 등급이 낮아지면서 현재 이제 화폐 가치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이제 반대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노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검증이 많이 되기 기록이 많이 돼서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더 이제 이번 방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가 실사례가 적용되면서 신뢰성만 입혀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화폐 가치는 덜하다라고 비교적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으로는 일단 역사적으로 이제 전쟁통에 만들어진 이제 물건들이 실생활에 녹여들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에 있던 이제 나폴레옹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궈냈던 나폴레옹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게 이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듯이 이번 러시아가 이걸 회피 수단으로서 악재성으로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의 이제 발전성과 이제 가치성이 수면상에 드러나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국제적으로 결제가 나는 이 실사례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좋은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호재는 자산운용사 블레르녹 CEO가 현재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사태가 중기적으로 탄소 중립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그러니까 특히 작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기관들에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예로 들어보자면 현재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 불과 몇 달 전부터 현재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튜버가 이제 나는 분명히 고화질로 보고 있었는데 끄고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계속적으로 저화질로 현상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불과 몇 달 전에 하도 이제 세계적으로 친환경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제어하는 이 서버 중앙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이제 고화질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된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이제 의문점들 이제 발언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저화질로 보게끔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우리 암호화폐도 미래성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현재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이제 운영되는 이런 에너지보다도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기름이나 이제 이런 에너지 소모성이 적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필싱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국내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이라든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좀 호재로도 최근에 좀 작용을 되고 있네요. 이제 서방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천연가스를 거래를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비트코인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활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 CEO가 장기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만큼 정리된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도 좀 좋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필승님께서 짚어주신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인 트레이너님이 꼽으신 호재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트필승님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짚어주시면 저는 이제 개별 기업들, 개별 우리 알트코인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샌드박스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엊그제 이제 게이밍 메타버스라는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열었습니다. 세바스티앙 보르제라고 이제 더 샌드박스 이제 대표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 메타버스 샌드박스 거의 뭐 1등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거의 1, 2위를 다투는 가상 이제 부동산 플랫폼이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NFT 관련해가지고 NFT 토큰을 그냥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타버스 가상 자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단순 수집용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쓰이게끔 상호 운용성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NFT 관련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좀 꾸려 나가겠다. NFT를 단순하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명이 조금 공유하는 이런 공유 경제도 조금 만들어보고 상호 운영적으로 조금 이행을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샌드박스에서 이제 뭐 이 발표를 하니까 정말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이죠. 뭐 구찌, 아디다스, 뭐 아타리, SM 엔터테인먼트 등 이제 수많은 브랜드들이 각종 NFT를 내세워가지고 이 더 샌드박스 내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콘텐츠가 조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조금 많아진다면 가상자산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각종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붙어가면서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뭐 회계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PwC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또 경영 지원 컨설팅 부스를 또 열어줬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안에서 메타버스 샌드박스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악재로 짚어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게임 관련해서 IP 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게임 관련 코인만 발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P2E 게임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보르제 대표가 P2E가 플레이 투 언인데 플레이 앤 언으로 해가지고 놀면서 돈을 버는 놀과 동시에 돈을 버는 요런 게임들이 대세가 되어야 한다. 지금 게임들 너무 좀 허접하다.
메타버스상 안에서 하는 이런 게임 IP 너무 지금 조금 허접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P2E가 아니라 PAE라는 새로운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해주는 이런 컨퍼런스를 조금 말을 해줬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 PAE라는 요런 새로운 개념이 정말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체인 이 시장에서 조금 가지고 있던 좀 단점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게임 관련 코인 회사 또 위메이드 또 빼놓을 수 없죠. 제가 또 오늘 위메이드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장영국 대표가 이제 로드맵을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 기반에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다오, 디파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테라 같은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발행을 해서 위믹스 생태계를 정말 키워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레이튼에서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의 자산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클레이튼 기반에서 이제 위믹스가 놀고 있는데 이거를 빼서 메인넷과 브릿지를 이제 출간을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독자적으로 이제 위믹스 자체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다오도 돼 있고 이제 디파이도 되고 그다음에 위믹스라는 코인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위믹스로 이제 번 돈 거의 2,400억 정도 이제 벌어 갔는데 그걸 여기에다 재투자해가지고 잘 한다면은 기존의 선수 수익 으로 이제 매출에서 선수 수익으로 이제 부채로 이제 회계 처리가 이제 바뀌었는데 선수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리 앞으로 수익 줄 거를 미리 이제 부채로 조금 잡아둔 이런 개념인데 이런 부채로 잡아둔 것을 이제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위믹스 코인 토큰 가격 상승 그리고 적합한 이제 또 이자 스테이킹 또 이제 들어가겠죠. 디파이 되면 디파이 됐을 때 이제 적절한 이자 비율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입에 미소가 걸리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노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네이버 코인 어디 있어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 NFT, 메타버스, 페이먼트 등 이제 디지털 밸류 체인을 이제 기존에도 계속 구축을 해왔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유는 뭐 업비트에 이제 네이버 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의 손자 회사인 라인테크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라인페이 온라인 결제 연동을 하는데 라인 누가 쓰냐라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라인 일본 같은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카카오가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지분이 굉장히 높지만 해외에서는 라인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라인과 이제 네이버 그리고 우리 손정이 소프트뱅크 같이 이렇게 가고 삼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게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이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링크가 이제 라인페이에 시범적으로 결제도 좀 지원을 하고 제페토에서 링크 관련 기반 이제 NFT를 발행을 하는 등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거쳐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또 한번 이제 또 물면은 굉장히 이제 돈 되는 사업은 다 하는 그런 아주 이제 훌륭한 기업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면은 지금 네이버 관련 코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해외 거래소에 지금 거래가 되는 만큼 조금씩 담아보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우리 투자분들한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트레이너 분께서 우리가 집중할 만한 호재의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두 이슈 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또 마지막으로 네이버 라인이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자 또 우리가 저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흑과 백, 코인의 흑과 백 저희가 악재 크게 2가지 그리고 호재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투자에게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슈들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코인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투더 골드문 현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악재 호재 우리 여러분들 흐름 살펴보시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잡고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코인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장의 현재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또 특징을 보여줄 수도 있는 코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트피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특징 코인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코인 종목은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 3월 16일 날 첫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면서 일단 제가 첫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도 안 오른 종목은 없는데 이 엑시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제 특히 어제와 그제 오늘까지도 계속 양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엑시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저평가가 되어 있냐? 우리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일단 주식에 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조금은 적습니다. 비교적 적습니다. 적은데 일단 매출이라는 확실한 지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 투자로서 종목으로 이제 선점해 볼 만한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P2E 섹터의 대장,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최초의 이제 게임 코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대장의 이제 비트코인과는 동반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지속이 많이 됐었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게임 화폐, 그러니까 게임 코인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채굴량에 비해서 소모량이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어떠한 게임 코인이건 마찬가지로 있는데 최근에 저번 달에서 이제 엑시에서 공지를 내셨던 게 단기적인 방어를 위해서 채굴량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방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을 줄인다? 그럼 그만큼 이제 신규 유저 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적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유저들 입장에서도 채굴량이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보다는 현금화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못했던 업데이트지만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반기 업데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업데이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처를 늘려서 이제 뭐 캐릭터나 혹은 그 장비에 관해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려서 자연적인 소각을 통해서 코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주거나 혹은 상승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앱 출시를 이용해서 신규 유저수 가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제 호재성이 그렇게 큰 호재성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가치 투자로서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번 달의 월봉 캔들인데 현재 기준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6만 원 혹은 이제 5만 원 후반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3월 16일 이날 기준에서는 큰 상승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거래 대금도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을 보여줬지만서도 어찌됐건 꾸준한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엑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횡보의 시간 속에서만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최상단치는 단기적인 최상단치는 이제 89,000원 부근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8,000원에서 89,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데 그 이유는 이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대적 이제 물량이 많이 소화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만 원 선에서 88,000원 부근을 뚫어준다? 이건 사실상 큰 호재가 힘있고 정말 지금보다 더 큰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이상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 이후에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동반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상 뭐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가치성 투자 있는 코인이지만
현재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88,000원에서 저항선을 맞고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타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다분하니까 조금 조정해 와주고 이제 시장이 조금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으로서 조금 시장이 조용할 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을 때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뭐 오늘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공략을 좀 고려하셨던 분들에는 평소에 거래 대금이 조금 적을 때, 그럴 때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추후에는 우리 비트필승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공략할 만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아직 방송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분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살펴보고 계시는 특징 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위믹스입니다. 아무래도 네. 아까 제가 이제 뭐 호재, 악재 다 이제 위메이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이제 위메이드 장용 대표가 뭐 이것저것 뭐 한다라는 좋은 말이 있었지만 막상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이거 뭐 하나보다 장기적인 전망 이게 좋은 거지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위믹스를 들고 있는데 지금 물려 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 사람 뭐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하는데 내 위믹스 코인은 가격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차트 좀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업비트 차트입니다. 먼저 정보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 총 발행 한도 굉장히 많죠. 10억 개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유통되는 게 1억 2천 개 정도 됩니다. 자, 매달마다 1,000개씩 풀리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인 마켓캡 제공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7,30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기존에 28,000원까지 갔던 이제 종목인 만큼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악재라고 어떻게 보신다면은 이제 매달 1,000만 개씩 이제 코인이 풀린다는 거. 사실 코인이 풀린다는 거는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장용 대표님이 이제 위메이드 대표님이 이제 여기에서 위믹스 코인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잘 소각하는지는 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 차트입니다.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딱 봐도 쭉 내려가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방 채널이 가득 열려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외바닥을 조금 잡고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외바닥 잡은 라인이 5,200원, 5,200원 구간입니다. 제가 빗썸 차트로 볼 수도 있는데 업비트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00원 지금 외바닥을 잡고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매매하기도 굉장히 조금 편하고 손절가 라인 그리고 목표가 라인 이런 걸 잡기에 굉장히 편한데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뚫지는 않고 이러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 주가가 안 좋았다는 것을 봤을 때 볼 때 지금 5,200원 딱 이제 정말 최후의 손절 라인 5,200원 이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정말 추가적인 낙폭이 정말 커질 수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기존에도 뭐 외바닥 잡고 잠깐 반등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둥근 타원형 모습을 캔들의 모습을 패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여기서 하방 추세 이탈이 조금 나와주고 박스권 지금 돌파하는 이런 이제 원형 패턴의 흐름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굉장히 조금 매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법한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죠.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라인 5,200원 타이트하게 딱 잡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 딱 하시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위에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인 전망 굉장히 좋고 지금 차트가 우선적으로 외바닥 잡고 둥근 타원형 그려주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 라인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RSI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50 밑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50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이제 매도세가 조금 멈추고 매수세가 이제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실망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차트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도세에 있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매수세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고 지금 올라가 줄 때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 폭발해주면서 꽉 찬 캔들 양봉 만들어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일단 추세 라인 완벽하게 바뀌어서 올라가 주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이평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든 크로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조금 많이 그렇게 터지지 않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골든 크로스 나와줘서 이제 추세 전환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MACD 이렇게 지표를 봤을 때 빨간색 선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지금 올라가주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히스토그램도 위에 양봉 히스토그램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실 때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잘 올라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위믹스 우리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꼽아주신 특징주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좀 긍정적인 전망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또 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죠. 5,200원 선 일단은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특징주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짚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코인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 우리 전문가님들이 좀 투자할 만한 직접적인 코인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필스님께서 직접 생각하고 계시는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의 페이코인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화폐 기능으로서 연관성이 가장 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메탈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맹점에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화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우리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현금으로도 충분히 결제가 편하고 용이한데 굳이 내가 이걸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현재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도 처음에 생길 때는 의문점이 생기고 굳이 왜 써야 되냐고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카드를 쓰는데 내가 왜 굳이 이걸 귀찮게 써야 될까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맹점주 입장,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제한다고 바로바로 돈이 입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도 있겠죠. 그 수수료도 3%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도 훨씬 절감되고 있고 입금 같은 경우도 시간적으로 단축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화폐 사용처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벤트성으로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노려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의 가치로서도 접목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월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최근에 큰 이격이 일어나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대부분 이러한 모습 보여줄 겁니다. 현재 월봉 기준 봤을 때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21선에서 데드크로스 나거나 아니면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는 분기점 현상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단기적 이평선 5일선이 꾸준하게 이제 유지해주고 있고 이제 골든크로스 날려고 해주는 힘 있는 모습. 보다는 이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넘어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도 보시면 똑같을 겁니다.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봤을 때 쌍바닥을 디뎌주고 최근 한 달 정도는 계속 점진적인 상승, 저점을 높여주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탈 또한 똑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메탈도 현재 점진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이 21선에서 데스크로스 나면서 60일 이평선에서 한번 뚫어주려고 하는 힘을 보여주다 다시 이제 이번에는 20일 이평선에서 다시 안착하고 횡보하다가 2번 정도 더 테스트해주고 현재는 20일 이평선까지 60일 이평선까지 뚫어주는 골든크로스 2번이나 나는 모습 형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지창이 모여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비트코인의 동향과 가장 연관성이 짙은데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메탈 또한 같이 올라갈 겁니다. 워낙 똑같은 동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차트는 또 기술적인 반등이 올 시점인데다가
여기에 거래대금이 약간의 거래대금만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정해드린 2285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비트필수님께서는 메탈에 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전망에 대해서 밝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꼽아 주셨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략할 만한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코스모스라는 이제 코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이것저것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코인이 조금 대세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코스모스가 굉장히 조금 유망하다고 생각을 되고 또 지금 현재 차트상 자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거 조금 차트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차트입니다. 정보 보시면은 시가총액 약 10조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형급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두 번의 큰 상승이 한번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이중천장형 패턴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을 멈췄습니다. 약 3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V자 반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혀져 있고 5일선, 21선, 61선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 이렇게 쫙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어때요? 삼각형으로 수렴을 해주는 이런 삼각형 수렴 패턴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준다는 거, 지금 캔들이 다 모여지고 있다는 거, 방향성이 결정되는 이런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알트들 굉장히 펌핑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펌핑이 오지 않은 이런 코인이라는 거, 이런 코인이라는 거 참고해서 지금 이제 저점 매수 들어가서 매수 지금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순환 펌핑 장 올 때 진짜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차트가 좋고 지금 보면은 RSI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닥은 일자로 지지를 해주는데 RSI 저점을 올라가주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의 모습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MACD선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히스토그램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매수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손절가 라인은 타이트하게 조금 잡고 가야겠죠. 32,000원 정도 라인 지금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32,000원 정도 라인 때 이제 손절가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반익절하는 그런 목표가는 전 이제 음봉의 시장 라인 이제 41,000원 여기서 이제 반 정도 털어내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41,000원 라인 이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관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관망해 주시면 되고 그때는 이제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매매 전략 찾아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삼각형 수렴 모여져 있고 볼린저 밴드도 좁혀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뚫고 올라가는 여기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정말 완벽하게 지금 잘 흘러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스 오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어느 방송에서도 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까지 세워주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꼽아주신 코스모스를 통한 전략까지 차트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삼박자를 갖춘 그러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32,00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목표가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그 부분 지켜가시면서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 코인 분석과 전략, 메탈과 코스모스 대표적으로 두 코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분명히 이 방송 시간이 좀 시장 흐름과 코인에 관한 이야기 하느라 조금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차트 분석,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폰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컴퓨터는 녹색 창에 팍스경제TV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가 마우스로 표시해 드리고 있죠. 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투더 골드문, 제가 골드의 달 향해서
네, 좋은 목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폰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방법이 있죠. 녹색 창에 갔습니다. 투더 골드문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잠시 후에 1시 반부터 다양한 주제로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방송 시간 이외에도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투더 골드문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코인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